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하는 수잔 로즈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문화, 특히 한류가 왜 일본에서 절대적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21세기 전 세계를 통틀어봐도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가장 강력한 파워이고 국가 브랜드 중 최상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두 곳이 있었는데 독일과 한국이었죠. 예전에 TV에서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모습을 감동 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독일이 통일되고 이제는 한국만 반세기 동안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이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I love you 코리아라고 하며 친근감을 보여주는 모습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국가 브랜드가 최상위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K-팝 문화와 IT 강국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문화를 보유하고 있죠. 90년대만 해도 세계의 문화는 뭐니 해도 우리나라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소련이 붕괴되고 유일한 초인류 강대국이었으니까요. 국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세계적 문화와 스포츠 스타도 많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빌보드에서부터 시작해 헐리우드 영화, 스포츠, 음악 등 모든 문화와 예체능, 한마디로 미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마무리된다고 할 정도로 어떤 나라도 미국을 따라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먼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도 따라올 수도 없고 넘볼 수 없는 한류라는 문화 때문이죠. 제가 한류를 조사해보니 최초의 시발점은 중국이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92년 한중 수교를 하면서 문화를 개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공산국가라는 강성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문화 교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교류를 했던 대만과는 절교를 하게 되었지만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을 파트너로 삼는 게 국가적 이익이기 때문에 한국은 위기이자 좋은 기회였던 거죠. 국가적으로 수출과 같은 국익과 민감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문화 교류가 가장 쉽고 다가가기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덕분에 한국의 가수들과 영화인들이 중국으로 진출해 현재 알려져 있는 K-문화의 시조세가 탄생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류라는 말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전파되고 유행해서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몇몇 가수와 영화배우만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아메리카, 남미 심지어 후진국들만 모여있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로 지구 전체가 뜨겁다 못해 땅이 녹을 지경이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류라고 하면 환장을 하고 열광을 하는데 사실 한류를 제일 좋아하고 경악할 정도로 미쳐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고 있나요? 아마 한국인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바로 한국을 36년간 지배하고 통치를 했던 영원한 한국의 앙숙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이 어느 정도 한류를 좋아하는가 하면 최근에 한국과 공동으로 가요열전 서바이벌을 하고 있거든요. 한일 가요 순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양국가에서 엄청난 인기로 시선을 끌고 있었는데요. 한일 가왕전이란 이름으로 한국의 현역 가왕과 일본의 트롯걸즈 재팬 탑7으로 선정된 양국의 트롯 국가대표들이 펼치는 세계 최초 트롯 한일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번도 한국과 일본이 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일 음악국가 대항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두 나라만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사실에 인접한 국가들이 대단히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한국에서 출전하는 모든 가수들이 출중한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유진이라는 고등학생 가수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몰이 중이라 하네요. 일본의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전유진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데 일본의 유명 기업으로부터 광고 제안 스폰서 후원까지 현재 일본에서 가장 핫한 한류 스타라고 합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아티스트가 발굴되고 배출이 되는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한일 가왕전은 양국 탑7들이 커다란 대형 국기 아래 앉아서 녹화를 할 정도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현역 가수들의 역사적인 만남과 두 팀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는 날카로운 신경전도 재미의 요소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 역시 K-팝 문화에 푹 빠져 있어서 이 프로를 꼭 시청했는데요. 치열한 한일전이지만 경쟁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한일전 자체만으로 뜨겁게 보였거든요. 가수들이 싸우기보다 화합하여 시청자들 기억에 남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만큼 일본은 한국의 예능 프로의 우수함과 탁월한 아이디어, 독창적인 재미 요소를 높게 인정해서 협업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이면에는 우수한 한국 예능 프로를 배우고 싶었고 같이 휩쓸려 일본의 문화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일 가왕전 때문에 또다시 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음식들이 또다시 등장하며 김치는 기본이고 라볶이, 족발, 한국식 짜장면 등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 식당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도 되지 않고 그 예약도 순번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한류가 열풍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K-팝 스타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단독 공연을 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협업으로 동시 출연을 하는 적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한류는 현재 일본에서 선풍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열광을 하지만 한때 일시적인 현상이라 폄하를 하는 시절도 있었다 합니다. 겨울 연가 배용준의 윤사마 열풍이 사그러질 때 더 이상 한국의 문화는 일본에 자리 잡기 힘들 것이고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선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류는 거품이 많기 때문에 길어야 4, 5년 정도면 꺼진다며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 나라마다 자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우려해 일부러 비관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기사를 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저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하게 올라왔고 생각지도 못한 가수가 세계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이변도 보였는데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필두로 해서 말춤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버렸죠. 저도 한때 강남 스타일과 말춤을 재미있게 봤는데 가장 기억이 남았던 부분이 떠오릅니다. 강남 스타일과 말춤이 너무 인기가 많아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까지 자신의 무대에 싸이를 초청해 말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마도 강남 스타일이 한류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싸이 덕분에 한국의 여러 아티스트들이 다시 글로벌 문화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K-팝 문화가 잘 나가면 반드시 시기하는 나라도 있겠죠. 인접 국가들은 한국의 문화를 폄하하며 매우 안 좋은 시선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 홍콩, 일본, 싱가폴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한국의 문화를 경계하면서 일부러 좋지 않은 기사를 쓰며 헐뜯는 몰상식한 짓도 많이 했다 하는데요. 한국의 문화가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영웅으로 숭배받고 따라하고 닮고 싶어하는 행동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한류에 관한 상품까지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속이 상했을까요? 예전 8, 90년대에 한국은 수출 상품이 제조업에 기반했다면 이제는 문화적인 컨텐츠를 압도적으로 수출하는 세계 유일의 초문화 강대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문화 컨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 사실 한국 문화를 빼면 별로 관심이 있거나 보고 싶은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K문화에 빠져있는 나라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을 대처할 수 있는 문화 강대국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일본이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를 보면 일본은 예전부터 배용준, 최지우를 필두로 해서 한국 연예인들이 정말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중 2000년대 초반 배용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네요. 인기가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려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까지 윤사마를 닮고 싶다는 발언을 했고 중년 여성들이 한국까지 와서 배용준의 일거족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위상이 높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후 한국 연예인들이 끊임없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최근까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문화가 조금 다른 쪽으로 불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일본의 한국의 문화가 전적으로 가수들이 주도를 했고 중장년들이 좋아했다면 이제는 드라마, 영화 콘텐츠 등이 다양하게 세계 문화를 강타하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한국의 옷, 화장품, 음식, 전자제품 등 생활 전반의 모든 요소들이 한국에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 예전에는 한국이 후발주자였고 항상 일본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다니는 반대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린 겁니다. 두 나라의 정서를 외국인이 생각하는 제 관점에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모든 문화와 전자제품까지 일본을 앞질렀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이라든지 한국식 개그도 일본의 신세대 MZ세대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신세대들은 어릴 적부터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서를 받아들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본인이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한국산 김과 미용 제품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인이다 보니 처음에 김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밥에 싸먹는 김이라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김밥 재료에 들어가는 김이란 걸 알고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김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었고 일본 어디를 가더라도 살 수 있는 게 한국 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선물을 건네줄 상대가 여자라면 무조건 한국 미용 제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무조건 이쁘고 피부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이면에는 한국 화장품 즉 미용 제품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들에게 한국 미용 제품을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환장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재미있는 얘기인데 저도 한국 지인에게 들었는데요. 한국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오이 비누, 인삼 비누 이런 것을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일본 여성들은 한국 미용 제품은 무조건 좋다는 인식 때문인지 아주 소중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붙이는 한국 팩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도 수많은 팩이 있는데도 한국에서 온 팩이라고 하면 난리가 난다네요. K-팝이나 한국 문화를 접해서인지 한국 팩을 붙이면 예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지금도 온라인에서 한국 화장품이 엄청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여성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의 거리에서는 한 사람 건너 예쁜 여성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도쿄에 갔을 때 신기하게도 예쁜 여자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것은 알겠는데 외모는 한국과 비교해서는 절대적으로 밀리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한국 문화가 일본에 깊숙이 침투하니 일본 신세대 MZ세대는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과 일본의 중년 이상은 한때 서로를 좋게 보지 않는 감정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거의 기억들은 기성세대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해서인지 지금 세대들은 예전 좋지 않았던 기억은 생각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다고 하네요. 그냥 일본 신세대들은 가장 가고 싶고 닮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한국에 우호적이니까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있고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의 파워는 정말 좋다는 것을 실감하네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남미, 유럽 등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압도적이고 막강한 문화는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이제 락밴드나 팝 가수들은 별로 인기가 없고 잘 듣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듣는 음악의 90% 이상이 한국 K-팝을 듣고 더 놀라웠던 건 한국 말을 하지 못하는데도 가사를 전부 다 외워서 한국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한국산 콘텐츠가 세계를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총이나 무기로 사람을 쉽게 제압하고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은 신비하고 대단한 저력이 있는 나라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분단되어 있는 한국, 미국의 한 개주보다 작은 나라의 이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국은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취재하며 한국을 더욱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